부호를 가지는 수라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시점은 덥습니까? 춥습니까? 아니면 적당한가요? 이렇게 해서 덥다, 춥다, 아니면 적당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고 또 구분 지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우리는 온도계에 나와 있는 그 숫자들을 읽어내게 됩니다. 맞죠?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 너무 더워서 영상 33도라고 합시다. 영상 33도라고 하면 영상이란 말은 크게 잘 쓰진 않는데 33도씨 이렇게 나타내죠. 그러다가 날이 너무 추워졌어요. 점점점 추워지면서 이것이 0도씨가 되었다라고 합시다. 그죠? 0도씨가 되면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 과학 시간에 공부를 한 친구들은 물은요 0도씨에서 얼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에 있는 냉장고를 띵띵띵 하고 보다 보면 냉동실의 온도가 -8 이렇게 써 있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요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뭔가를 이용해서 이것을 구분하고 분류시켜야 되는데 춥다, 적당히 춥다, 엄청나게 덥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한 어떤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얘에 나와 있는 부호를 사용하게 됐답니다. 뭘 사용하게 됐다고? 부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즉 0보다 더 큰 쪽에서의 영상과 0보다 작은 쪽에서의 영하를 이렇게 썼습니다. 윗상자와 아래 하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게 될 때 우리가 일기예보 같은 경우 보면 기상캐스터 분이 나와서 오늘은 너무 춥습니다. 오늘 많이 춥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는 게 또는 학교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온도가 오늘 얼만데 그러면서 전국에 나와 있는 지도가 나와 있으면서 막 다음과 같이 -8.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지역의 온도가 -8도씨 이렇게 했다면 이러한 음의 부호를 써서 나타내는 양의 부호를 써서 나타내기도 하지만 생략도 가능하겠구나. 그 다음에 0도씨라는 게 있겠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0으로 놓고 봤을 때 0보다 작은 수를 무슨 수라고 하고 음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0보다 큰 수를 뭐라고 하고 양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양수에 해당하는 것들 또 음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해수면 있어요. 해수면. 쓱쓱쓱쓱쓱쓱쓱. 해수면을 기준으로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팻말이 이렇게 꽂혀 있는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해발 1950m. 해발 1950m? 뭐 본 적 있을 거예요. 해발 200m. 그건 뭐냐면 어느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해수면이니까 이제 바닷물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0으로 놓고 봤을 때 그거보다 위로 올라갔느냐? 네, 바로 해수면. 그래서 해발이라고 읽어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바닷속 깊숙한 곳에 새로운 그 미지의 세계. 그래서 여기를 어디라고 한다고? 해저 이렇게 얘기해요. 해저.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음수와 양수, 양수와 음수 이것을 구분짓는 그것이 바로 0이 된다라고 했을 때, 즉 해수면을 0으로 놓고 봤을 때 그거보다 위로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하고? 해발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에 있는 의미는 뭐가 될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해저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건 뭐가 될까? 옳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기준을 0에 놓고 위와 아래를 또는 어떤 증가와 감소를 또는 이익과 손해 등을 다음과 같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심지어는요, 우리가 방향을 놓고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먼저 전제되는 바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동쪽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라고 생각했다면 그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 얘기예요. 물론 그때는 이제 어떤 한 개의 점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됐나요? 해서 지금처럼 영상이니 영하니 아니면은 뭐 해발이니 해전이 이익이니 손해니 라고 하는 등과 같이 뭐와 뭐를 부호를 사용해서 부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양의 부호가 붙은 이러한 수들을 무슨 수? 조금 전에 지워졌네요. 양수. 그 다음에 음의 부호가 붙은 수를 무슨 수? 음수라고 하는 거예요. 양수, 음수는 그렇게 구분지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나와 있었던 내용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양수에는 플러스 부호를 음수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다음과 같이 그 수가 0에서부터 작은 수인지 0에서부터 큰 수인지 이렇게 해서 크게 수를 분류시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확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다음 밑줄 친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나타내어라 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죠. 어느 한쪽의 기준을 두고 나서 여기를 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방향이 동쪽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 방향이 서쪽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문제 기준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뿐입니다. 동쪽에 나와 있는 거리에 12km 되는 부분을 지점을 뭐라고 정리하겠다? 플러스 12km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서쪽으로 8km 떨어진 지점은 어떻게 나타낼까? 바로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떨어진 동쪽 부분으로 떨어진 게 12km였다면 그 정반대편으로 떨어진 부분은 마이너스 8km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실제 거리는 서쪽으로 8km 떨어져 있지만 방향이 동쪽의 정반대, 즉 플러스에 대한 정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호를 사용해서 나타낸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8km, 정답은 마이너스 8km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예제 문제 보세요.
100원을 지출을 마이너스 100이라고 한다면 1000원 저축은 자,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지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서 100원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 마이너스 100원이라고 했을 때 내 저축액이 더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더 증가한다라는 건 뭐? 빠져나가는 것이 마이너스였다면 더 늘어나는 것은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1000원 저축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라고 표현해? 옳지. 플러스 1000원. 아, 뭐 쉽잖아.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단 바르게 공부한다면. 자, 이제 부호를 가지는 수가 어떤 수인지 알겠습니까? 부호를 갖는다고 하는 건 기준 0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보다 커지냐, 그거보다 작아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부호가 커지는 플러스 부호를 갖는 것을 무슨 수라고 하고 양수,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 것을 무슨 수라고 하고 음수라고 한답니다. 오케이. 자, 거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제 알맞게 정리가 된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내용 가보도록 하죠. 오늘 배우는 큰 제목의 내용과도 같은데 정수와 유리수에 대한 개념 같이 한번 자, 교재를 참고하면서 공부를 미리 조금 했었던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두 친구들 모두 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와 모르고 있는 수. 근데 모르고 있는 수가 과연 있을까요? 제대로 분류할 수 없고 기준을 정할 수 없어서 모르는 수다, 알지 못하는 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수 중에서 가장 자주 보았었던 수 하나를 얘기해 볼래요? 뭐 많이 나오네요. 분수도 나오고 소수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처음 수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공부했었던 수가 뭐가 있냐면 그래요. 바로 자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수. 됐나요? 예를 들자면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수들이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등 과정에 올라오면서 새로운 수들이 탄생을 하는데 물론 0도 배웠어요. 0도 배웠고 그리고 또 뭐도 배웠나요? 음수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만약에 수직선을 사이에 두고 자연수만큼 자연수 1만큼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1이다라고 하는 자연수라고 한다면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1만큼 작아지는 수가 있겠죠. 그 수를 뭐라고 하냐면 그렇습니다. 바로 음의 정수라고 한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자연수에다 음의 보호를 붙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등과 같은 이러한 수들이 음의 정수인가요? 그렇지. 그럼 선생님 음이라는 게 있으면 세상은요 양과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 자연수가 양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플러스 보호가 생략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에서 이러한 자연수를 우리는 양의 정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에서 양의 정수를 자연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고요. 아무튼 자연수와 양의 정수는 같은 거예요. 이러한 자연수인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그렇죠. 정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됐나요? 알면 돼. 자연수가 뭐니? 양의 정수입니다. 양의 정수가 뭐니?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그런 양의 정수인 자연수는 뭐가 있니? 1, 2, 3, 4, 5, 6, 7, 8, 9, 10 그렇죠?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음의 보호를 붙인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런 수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 둘을 분류해 볼 수 있는 것. 즉,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양수와 음수로 나눠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정수하고 그러한 정수 내부에서는 0과 자연수와 음의 정수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선생님, 그럼 우리가 배웠었던 수들 중에서는 정수 말고도 분수라는 게 있는데 그러한 분수들은 뭐라고 하나요? 네, 바로 그러한 분수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배울 텐데 이렇게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네, 오늘 배우는 내용인 유리수가 이렇게 됩니다. 아, 유리수라고 하는 거 분수로만 나타내지는 수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 유리수는 정수도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는데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얘는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과 같은 그러한 분수. 얘를 소수로 바꿔보면 뭐가 되죠? 0.5가 되죠.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0이 아닌 숫자가 딱 유한개, 한 개가 아니라 유한개.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우린 뭐라고 하고? 유한소수라고 합니다. 유한소수.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공부할 거니까 지금 수의 범주만, 분류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3분의 1과 같은 수, 얘를 소수로 만들어 볼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등 과정에 배웠었던 분자를 분모로 나누면서 0점하고도 333333333 굉장히 3333 한 수가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뭐 하라고 한다고?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무한히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똑같은 숫자 3이 계속 나와요 라고 해서 같은 숫자의 덩어리 내지는 숫자가 반복하여 나오는 거를 순환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거야. 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둬요. 이러한 순환하는 무한소수까지를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유리수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자니까 여러분들에게 딱 얘기한다면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가 어떻게 내려져요? 그 뜻이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를 가리켜서 우리는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로 주저리 쭉 설명을 하는 것보다 말로는 이해를 하고요. 설명을 할 때는 세상 누구하고도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분의 B. 오, 문자 나왔네. 분모가 뭐가 아닌 0이 돼서는 안 돼요. 수학에서는 0으로 나누는 걸 약속한 바가 없답니다. 0으로 나누는 걸 약속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A, B가 정수인 모든 수,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꼴로 나타내지는 수,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유리수라고 정의한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조금 전에 양의 정수인 자연수도 음의 정수인 음의 정수도 뭐라고요? 네, 정수이기 때문에 유리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분수꼴로 나타내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수로 나오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2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9, 5분의 0 등과 같은 수는 얘는 뭐가 되고 2가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는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분모가 0이 되지 못하는 거지 분자는 얼마든지 0이 돼도 되죠. 0을 무엇으로 나눈다는 뜻이지 그럼 0을 무엇으로 나눈다는 건 그것이 0이 되는 몫이 0이라는 그 뜻이에요. 즉 0으로 나누는 것은 수학에서 약속한 바가 없지만 0을 나누는 것은 그 몫이 항상 0이 됩니다. 물론 0이 아닌 수로 나눠야 돼요. 0을 0으로 나눴다고 해서 이게 1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빽빽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수학에선 없어요. 있지 않아요. 0으로 나누는 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하, 유리수라고 하는 것의 그 뜻은 다음과 같이 정수들도 충분히 표현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정수와 유리수가 어느 정도에 나와 있는 내용인지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다음에 나와 있는 정수와 유리수, 무엇을 정수라고 하고 무엇을 유리수라고 하는지 그 내용을 잘 살펴보도록 하고, 선생님 생각은 이래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거 있잖아요. 설명할 수 있을 때 제대로 한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때. 마치 선생님처럼 설명이 될 수 있을 때, 아, 내가 그 내용을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다가 막혀요. 바로 그 부분이 다시 공부해야 될 시작점인 거예요. 내가 설명하는데 그게 딱 설명이 부드럽게 안 되고 뭔가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의 이해나 그 부분의 기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니까 그런 것들만 극복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래서 정수와 유리수에 관련된 문제들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플러스 3분의 9는 정수가 아니다 그랬어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죠. 3분의 9래요. 그럼 얘랑 약분되지. 너무 전문 용어 나왔니?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그러면 3, 1은 3, 3, 3은 9. 얘는 뭐예요? 플러스 3. 당연히 양의 정수, 즉 자연수로서 정수가 맞죠. 양의 정수는 자연수이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었고, 마이너스 5는 정수이다. 음의 정수 맞죠. 자, 그 다음에 0은 양의 정수이다. 빽빽. 0은 0이죠. 0은 그냥 0이에요. 정수로서의 0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수의 개수를 세워라 라고 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0을 흔히 빼거나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공부하다 보면 세상에 이제 뭐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양 아니면 음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가 있다라는 그 말이 마치 맞는 것처럼 보여요. 뭐가 빠졌죠? 옳지. 0이 빠졌어요. 0. 그래서 0은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니지만 그냥 정수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연수가 아닌 정수는 음의 정수이다. 자연수가 아닌 정수. 진짜 이런 문제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죠. 왜 매력적이냐면 자연수가 아니라는 건 양의 정수가 아니란 얘기고 양의 정수가 아니다라는 건 음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음의 정수도 있지만 뭐 하나를 빼먹었다? 옳지. 0, 0, 0.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정답을 찾아낼 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왜 자꾸 틀리다고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반드시 그것이 틀린 이유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푼다는 건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아는 것이냐 모르는 것이냐 그것을 체크해 줄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문제를 딱 풀면서 틀렸어. 잘 된 겁니다. 틀릴 때 선생님 맨날 하는 얘기지. 딱 틀리면 확 그어버리세요. 제대로 틀리란 얘기야. 몰랐으면 몰랐다라고 스스로에게 가장 솔직해지고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거 몰랐 틀렸구나. 틀렸는데 맞았다고 동그라미 치고 싶어. 자꾸 틀리게 되면 막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제대로 기억하고 있거나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게 많이 있다는 것이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제대로 된 정리를 한다면 나중에 정말 결정적인 시험이나 이런 데에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선생님 말 명심하고요. 자, 예제 볼게요. 다음 수 중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개수를 구해라. 정수가 아니라고 했어.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 여기서는 선생님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하분수를 생각하면 좋아요. 뭐라고요? 기하분수.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한 기하분수에는 옳지 유한소수인 2분의 1과 같은 수가 있고 무한소수인 3분의 1과 같은 소수가 있더라. 그런데 이러한 기하분수를 좀 더 수학적으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다음처럼 쓸 수 있는 거죠. A분의 B. 여기까지는 유리수랑 똑같네. 그 다음도 똑같아요. A가 0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A, B가 정수예요. 뭐야 이거 똑같잖아.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한 A, B가 여기다 이렇게 써야겠다. 그냥 정수가 아니라 무슨 소? 옳지. 음매소 아니야. 서로소인 정소야. 뭐라고?
서로소인 정수. 서로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개념 때 배웠죠. 뭐라고? 공약수 및 최대 공약수가 공약수 또는 최대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의 관계가 바로 뭐라고요? 옳지 서로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런 서로소인 정수가 되라라고 한다면 이를 가리켜서 이제 간단하게 기약 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유리수하고는 다르지. 유리수는 모든 정수가 다 돼요. 분모가 0이 되는 것만 제외시키면. 얘도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만 제외시키면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뭐만 서로소인 정수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1밖에 최대 공약수를 갖지 않는 수. 자, 그래서 여기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라고 한다면 7분의 1 이해되죠. 마이너스 1.2 같은 경우도 뭐 소수니까는 여러분들이 순간 당황했다면 유한소수에 해당하는 요 2분의 1이 되는 것처럼 마이너스 1.2도 선생님 음해보호가 붙었는데 이거 음수라고 해야 돼요? 음해 정수라고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준을 무엇에 뒀느냐에 따라 달라요. 선생님이 항상 수학 문제를 풀거나 개념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주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준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랬어요. 양이냐 음이냐를 기준으로 0보다 오른쪽에 있을 것이냐 0보다 왼쪽에 있을 것이냐 양수냐 음수냐를 놓고 본다면 음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입장에서 본다면 그 기준이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유한계면 유한소수일 것이고 무한계면 무한소수인데 그런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들 중에서도 양수인 것과 음수인 것이 있겠죠. 기준은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에 대한 것이 기준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그 기준을 놓고 본다면 얘는 음수이고 양수인 것과 상관없이 뭐가 된다? 옳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된다. 분수로 바꿔보면 마이너스 10분의 12 약분시키면 5분의 6 그죠? 자, 3은요 정수가 돼서 백 마이너스 10분의 1 딩동댕 0은요 0은 0이야. 근데 정수죠. 그래서 너는 백 마이너스 9 정수 백 너는 4죠. 분수로 표현했지만 약분시켜 놓으면 3이다. 그래서 몇 개? 하나 둘 셋 세 개 이렇게 골라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대한 내용들 또 유리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당부하는데 우리 제자들이 공부하면서 수학 공부하면서 선생님과 공부할 때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가 틀린 것들을 누적시켜서 다음번에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오답 노트 한 권과 자기 현재 문제풀이의 접근이나 방향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그리고 문제를 2차 풀이하게 될 때 그것들이 정확하게 풀리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풀이노트, 연습장과 같은 풀이노트 이 두 권은 반드시 준비해서 공부를 하도록. 그래서 그러한 풀이노트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정리한 유리수라고 하는 것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분류가 되며 이러한 정수들은 어떤 수로 또 분류가 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그렇게 해서 얘도 한번 적어보고 내용도 스스로에게 설명해 보듯이 마치 어떤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친절하게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만큼 설명해 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르게 공부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다음 내용은요. 수의 대소관계 전에 수직선과 절대값에 대한 내용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수직선과 절대값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금 전 우리는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수를 분류했어요. 유리수를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분류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모든 수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들을 공부를 했거든요. 아직까지 수가 다 등장한 건 아니야. 학년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런데 수직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음과 같이 쫙 직선 하나 그었습니다. 선생님. 보아하니 수직선인가 뭔데? 맞아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러분들이 2학기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도형의 기초를 배웁니다. 도형의 기초를 배울 때 다음에 나와 있는 선은요. 바로 점이 움직인 자리예요. 뭐라고요? 수없이 많은 점들이 점들이 싹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반듯하게 움직였을 땐 직선이 되고 구불구불구불구불 움직이게 되면 곡선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듯하게 움직였다라고 가정한 직선이 있었다고 했을 때 어떤 점이 딱 자기 자리를 차지하겠죠. 우린 그 한 개의 점을 0이라고 하는 기준점으로 싹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원점이라고 얘기하고 얘랑 생긴 모양이 비슷한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원래 근본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 원점 O라고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떨어져 있는 그 점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점으로 하자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이런 수들이 자기가 속해 있을 점 하나를 탁 차지하면서 오밀조밀하게 따다다다다다다 붙었다고 가정한 거죠. 그래서 뭘 이뤄냈다? 점이 움직인 자리인 직선을 하나 만들어냈고 이 점의 자리는 각각 수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이름하여 뭐가 된다고? 수, 직,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만큼 왼쪽으로 이렇게 싹 떨어져 있는 수는 옳지. 이 점의 이름은 마이너스 1입니다. 아, 별거 아니네 수직선. 그래요. 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이러한 수들은요. 무한히 많으니까 양쪽으로 계속 확장해 나간다라는 뜻의 다음과 같은 화살표를 해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원점 5, 0을 기준으로 해서 한 칸만큼 오른쪽이면 플러스 1, 한 칸만큼 왼쪽이면 왼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마이너스 1. 질문. 원점 5인 0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만큼 떨어져 있으면 옳지 잘한다 플러스 2. 왼쪽으로 세 칸만큼 떨어져 있으면 옳지 마이너스 3.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수직선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잠시 뒤에 얘기하게 될 어떤 수가 더 크고 작은지도 한눈에 알아보기 쉽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직선에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왼쪽에 나와 있는 수,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나와 있는 수가 무슨 수가 되고 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수가 무슨 수가 되고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 다음과 같이 1, 2와 같은 걸 양의 정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같은 것을 음의 정수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사이에 들어갈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2분의 1과 같은 수 볼까요? 여기 사이에 1과 0 사이에 정 가운데 있는 수를 우리는 둘로 나눠서 정 가운데 2분의 1. 그래서 얘를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즉 마이너스 1과 0 사이를 3등분해서 0 쪽에 가까운 이 녀석을 뭐라고 한다고? 3분의 1만큼 바로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다음과 같이 유한소수, 음의 무한소수, 순환하는 이런 수들도 즉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도 얼마든지 등분한 거, 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즉 저기 있는 수직선상에서 자기 자리를 알맞게 찾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해서 이러한 모든 수들이 자기 자리를 오밀조밀하게 다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물론 여기에도 한 가지 더 있기는 해요. 그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무리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서 무한소수에 대한 개념을 배웠고 이러한 무한소수의 유리수인 무한소수에 대한 특징은 어떤 순환하는 규칙적인 마디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규칙적이지도 않으면서 그 자릿수도 끝이 없는 무한소수 즉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하는 무리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음수와 양수로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오늘 이야기하게 될 내용 중 중요한 것 선생님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절대값에 대한 내용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절대값. 혹시 미리 공부한 제자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거꾸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절대값이란? 뭐야?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거기 써 있잖아. 다시 한번 보지 않고 한번 봐봐. 절대값이란 딱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이 꼭 이야기해야 되는 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거리. 거리. 뭐라고요? 거리. 거리는요. 거리, 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호를 써서 나타내나요? 나타내지 않나요? 물론 앞서서 이제 우리가 기준을 그렇게 정했을 때 동쪽으로 플러스 12km일 때 서쪽으로 8km 떨어진 것을 마이너스 8이라고 적은 것은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실제로 그 거리 또는 키 등을 얘기할 때 항상 무슨 수로 얘기한다고? 옳지. 양수라고 얘기해요. 양수로 얘기해요. 양수로. 아 너는 키가 너무 작아. 이 마이너스 165cm야. 너는 키가 너무 커. 플러스 물론 플러스 부호는 생략 가능해서 그렇지만 음의 부호는 그 거리나 키를 얘기할 때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그래서 절대값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어디로부터? 1.5로부터 해당하는 어떤 수직선 위에 있는 점까지의 뭐라고요? 거리. 그래서 이 거리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플러스 2의 절대값이 얼마니? 플러스 2의 절대값이라고 물어본다면 이 말뜻 속에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해석 영어도 아닌데 무슨 해석이 있어? 수학도 해석이에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2까지 0으로부터 플러스 2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막대가 양쪽 숫자 사이 숫자 끝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플러스 2까지 어디로부터? 0으로부터 플러스 2까지의 거리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물어봤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3의 절대값.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그럼 무엇을 나타내니? 라고 했을 때 절대값 마이너스 3 이렇게 읽는데 얘는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진 거리가 얼마니? 3. 됐나요? 우리가 거리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여기 이 자리에서 지도 백두산에서부터 부산까지 여기 어딘가서 이렇게 400km 이렇게 400km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이 느끼기에 물론 위치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얘도 400km, 얘도 400km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죠? 절대값을 물어보는 건 무엇을 물어보는 것이다? 거리를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쏙 넣어놔요. 그러니까 0의 절대값을 물어봤다면 0에서부터 0까지 그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절대값 0은 네, 0 되는 겁니다. 0. 됐나요?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 어떤 수의 절대값이 7이 나왔대. 그러면 x는 얼마일까? 라고 하고 거꾸로 물어보면 오, 갑자기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원점으로부터 어떤 점까지의 거리가 7이 됩니까? 수직선을 싹 연상을 해보고 생각해보면 0으로부터 왼쪽으로 7만큼 떨어진 마이너스 7이 오른쪽으로 7만큼 떨어지는 플러스 7이 전부 다 뭐 거리는 7만큼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x는 플러스 7도 되고 마이너스 7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찾. 다시 한번 절대값은 뭐라고요?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다음 수들을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 가장 왼쪽에 있는 수 그랬어요. 가장 왼쪽에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있을까? 자, 한번 표현해 보죠. 0이라고 하는 수를 기준으로 해서 4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양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왼쪽에 있는 수가 음수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수가 양수가 되는데 4분의 1을 또는 2.6을 일일이 다 표시하면서 문제를 시간을 끌 게 아니라 가장 왼쪽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 얘기는 무슨 말투가 같다? 가장 작은 수를 찾아라 라는 것과도 같은 뜻이더라.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가장 왼쪽에 떨어져 있을 음수들 중에서 골라내면 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음수 누구 나와 있니?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1. 그러니까 여기에는 1과 6분의 1. 뭐 이제 아직 초등과정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제자들은 지금 저런 분수 보게 되면 굉장히 반갑죠. 아는 수가 나온 것 같아서 앞으로는 거의 다 가분수로 보게 될 거예요. 자, 어쨌건 다음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3.1을 보게 되면 0으로부터 더 가깝게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3.1이 있을 거고요. 0으로부터 3.1보다는 더 멀리 떨어진 마이너스 4라는 게 있을 겁니다. 됐나요? 우린 이걸 통해서 수직선을 나타낼 때 0으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오고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으로 나온다는 걸 보았을 때 가장 왼쪽에 떨어져 있는 수는 누가 된다? 네, 정답 보기 3번이 가장 왼쪽에 떨어져 있는 수가 되겠구나. 수직선은 이러한 수들을 전부 다 자기 자리에 해당하는 점들로서 오밀조밀하게 모여져 있다라는 그런 가정 아래 이렇게 쭉 직선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뭐라 한다? 수직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예제 3번 문제 보면 두 유리수 마이너스 3과 3분의 1, 2와 4분의 1 사이에 있는 정수 중 절대값이 가장 큰 수. 자, 뭔가 많이 헷갈리다면 창피할 게 아니에요. 수직선을 그려서 생각하는 건 절대로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0이라고 하는 수를 기준에 둔다면 1이 있을 것이고 2가 있을 것이고 3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자, 한 칸씩 떨어져 있는 수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어요. 그러면 2와 4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이만큼 가고 얘를 4등분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 여기가 바로 2와 4분의 1 되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3과 3분의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4가 될 때까지.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3까지 여겼다면 마이너스 3과 3분의 1은 일단 마이너스 3까지 간 다음에 더 음의 방향으로 3분의 1만큼 가는 거니까 얘를 3등분 나누는 것 중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3과 3분의 1 자리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오는 정수들은 누가 있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1과 2 이렇게 들어가요. 문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정수들을 구하여라 내지는 이러한 정수들의 개수는 또는 다음의 문제에서처럼 그런 정수들 얘네들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크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질문. 절대값이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어디? 해당하는 점까지. 예를 들어 지금처럼 마이너스 3까지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 어디로부터? 원점 5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수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 있는 정수 중에서 양의 정수 중에서는 2고요. 그럼 얘는 거리가 얼마? 2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2. 그 다음에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3. 그래서 절대값이 가장 큰 건 누가 된다? 큰 정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절대값을 구할 때 우리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또 들을 거예요. 부호를 빼라. 부호를 빼고 생각해라. 마이너스 3 있으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부호를 빼.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플러스 부호를 빼. 자, 이렇게 해서 쉽게 문제 풀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뒤에서 분명히 또 식으로서 절대값이 씌워질 때가 있고 복잡한 수로서 절대값이 씌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걸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정의, 뜻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부호를 단순히 빼는 것이 아니라 양수로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넣어 놓으세요. 거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예제 3번까지 문제 정답 살펴봤어요. 자,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오늘 마지막 내용이 되겠는데 수의 대소관계입니다. 수의 대소관계에 대한 내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대소관계 이야기할 때는 다음과 같이 먼저 수직선을 그려놓고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직선을 싹 그어서 우리가 조금 전 내용 배웠었던 것처럼 0이라고 하는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떨어져 있는 것을 플러스 1이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3까지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 칸만큼 떨어지는 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죠. 자, 그러면 지금처럼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해놓고 났더니 2가 1보다 큰 거 알죠? 자, 3이 2보다 큰 거 알아요? 0이 1보다 작은 거, 즉 1이 0보다 큰 거 압니까? 자, 이랬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하나가 빠져나간 마이너스 1, 이 둘을 비교하라 그런다면 당연히 0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거 압니다. 하나가 빠져나간 자리보다 둘이 빠져나간 자리가 더 작죠. 그러니까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들이 사과를 갖고 있었는데 사과에서 하나 뺀 거랑 사과 10개에서 하나 뺀 거랑 사과 10개에서 2개 뺀 거랑 어떤 게 더 작아지나요? 2개 빠져나간 게 더 작아지지.
두 개 빠져나, 세 개 빠져나간 거 더 작아지지.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음수는 0보다 항상 작겠구나. 또 음수들은 다음과 같이 절대값이 작을수록 큰 수가 되겠구나. 절대값이 클수록 작아지는 수가 되겠구나. 결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할수록 뭐라고요? 수직선상에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들은 어떻게 된다? 점점점 커지는 상황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다음과 같이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는 것이 할 때마다 조금 번거롭다면 머릿속에서 아예 기억을 남깁니다. 뭐라고 기억을 남길까? 0은 음수보다 크다. 양수는 0보다 크다. 음수는 절대값이 커질수록 즉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아지는 수다. 양수는 절대값이 커질수록 커지는 수다. 그렇죠? 양수는 0보다 크고 0은 음수보다 크니까 이 모든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크기 관계를 꼭 기억해 놓도록. 됐나요? 자, 수직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더 크고 작은지에 대한 내용을 판단했었다면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요. 다음과 같이 부등호. 부등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가 a보다 어떻다? 크다. 그 다음에 x가 a보다 작다가 나왔나요? 옳지. a보다 작다.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두 수 사이의 크기 비교를 할 때 우리는 부등호와 등호를 이용해서 즉 부등호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제자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x는 a보다 크다. 이거 정리하려면 어떻게 쓴다고? x는 a보다 크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x는 a보다 작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x는 a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어렵지? 안 하지 뭐. 어려울 리 없죠. 그죠? 요거 등호 두 개 쓰는 거를 효율을 생각해서 그런가요? 옛날에는 두 개 썼었는데 최근에서부터는 이제 한 개만 쓰게 됩니다.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x는 a보다 크다, x는 a보다 작다 뭐 이렇게 쓰는데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할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작지 않다. 뭐가? x가 a보다 작지 않다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 쟤들이 어디로 가냐면 얘는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네 개의 내용 중 어디에다 갖다 써야 될까요? x는 a보다 작지 않다? 자, x가 a보다 작지 않다고? a보다 작지 않다면 a보다 크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1번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돼요. 작지 않다라는 요 말 속 안에는 큰 것도 있지만 뭐도 있다? 옳지!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x가 a보다 작지 않다는 거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로 설명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작거나 같다라는 것과 같은 뜻을 갖는 거는 x가 a보다 크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크지 않다와 작지 않다를 등호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면서 수의 대소관계를 정리해둬야 되겠네요. 사실 이러한 수의 대소관계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두 개의 수에 대한 대소관계나 아니면 전체 수에서 양수 음수에 대한 큰 틀의 대소관계를 공부한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대소관계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종종 등장을 할 테니까 그때 나올 때마다 그것을 판단하는 쉬운 방법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수의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모든 음수는 0보다 작다 그랬는데 절대값이 클수록 작아지는 수라고 했는데 음수에서는 그 다음에 모든 양수가 양의 보호는 생략 가능하니까 모든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양수에서는 절대값이 클수록 큰 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거 많이 헷갈리거든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1이 크냐 2가 크냐 물어보면 당연히 2가 큰 거에 전혀 요만큼의 의심도 하지 않고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러나 음의 보호가 붙는 순간 이것을 바르게 다시 한번 해석해 줘야 된다는 거. 해서 어떻게 된다? 옳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큰 수가 돼요.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 절대값이 작을수록 큰 수. 어디에서는? 음수에서는 주의합니다. 자, 다음 들어갈 부등호 방향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자, 하나씩 조사해보죠. 마이너스 12가 커, 마이너스 9가 커.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라고 했어요. 오른쪽으로 열려있고요. 마이너스 0.2 5분의 1 나왔어요.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이너스 0.2와 5분의 1. 얘를 분수로 바꿔보면 분수로 바꿀 필요도 있어, 없어? 없어. 통분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얘 음수, 얘 양수. 누가 커? 양수가 당연히 크죠. 양수. 절대값이 클수록 작아지는 수 또는 절대값이 클수록 커지는 수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이 클수록 작아지는 수는 음수에서 절대값이 클수록 큰 수가 되는 건 양수에서. 그런데 얘는 음수죠? 그럼 통분해보면 20분의 얼마가 될 거고 5가 될 거고 20분의 4가 되니까 절대값이 누가 커? 얘가 크죠. 그런데 뭐야? 음수이기 때문에 누가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죠. 아직까지 답 안 나왔네. 자,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4. 자, 이게 말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보자마자 아하, 부호를 빼야 되겠구나. 내지는 0으로부터 마이너스 3분의 4까지 떨어진 거리로구나. 그래서 3분의 4. 통분하게 되면 6분의 얼마? 3, 3은 9. 통분하게 되면 6분의 8. 그래서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지겠구나. 그래서 싹 이렇게 바꾸는. 정답 나왔네. 오른쪽인데 얘만 왼쪽으로 열려있네요. 정답은 보기 4번. 마지막 답 확인하고 끝냅시다. 마이너스 4분의 3의 절대값은 4분의 3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는 7분의 6 플러스 7분의 6의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7분의 6 4,7의 28분의 4, 3,7의 21 28분의 24 그래서 얘가 더 크네요. 그래서 오른쪽이 더 큽니다. 이렇게 해서 통분까지 해서 완료시켜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정수와 유리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것들을 쭉 정리했어요.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하면서 이 내용이 반드시 머릿속에 잘 정돈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연습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 정수 유리수 파트에서는 뒤에 이어지는 덧셈 뺄셈도 있고요. 곱셈 나눗셈도 있습니다.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자와 식에서도 실수 없이 문제를 접근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초부터 탄탄히 익히는 우리 현명한 제자들 되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했었던 내용들은 꼭 질문 답변 코너에서 반드시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시간도 건강하게 만나서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죠. 오늘 수업 수고 많았습니다.